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영화 추천 시스템 구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추천 기능이 실제로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이를 데이터 사이언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전체 흐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의 전체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 시스템이 무엇인지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추천 시스템의 주요 개념과 종류를 설명하겠습니다. 이후 실제로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지 소개하고, 데이터 처리부터 모델링까지 단계별 과정을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간단한 데모를 통해 실제 추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에게 맞는 콘텐츠나 상품을 추천해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를 몇 편 시청하거나 상품을 몇 번 구매하면 그 기록을 바탕으로 이런 것도 좋아할 것 같다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즉, 추천 시스템은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의 선택을 예측하고 사용자의 취향을 학습하여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자동으로 찾아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추천 시스템이 중요할까요? 현재는 정보가 매우 많은 시대입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천, 수만 개의 콘텐츠가 존재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용자가 직접 모든 콘텐츠를 탐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때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도록 도와주고, 서비스 입장에서는 사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고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추천 시스템은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넷플릭스, 유튜브, 아마존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사용자의 시청 기록을 기반으로 영화를 추천하고, 유튜브는 시청 시간과 클릭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상을 추천합니다. 아마존은 구매 이력과 장바구니 데이터를 활용해서 상품을 추천합니다. 이처럼 추천 시스템은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 기반 방식으로 아이템 자체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사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협업 필터링으로 사용자 간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좋아한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성능을 높인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여기선 이 중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협업 필터링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업 필터링은 간단히 말하면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좋아한 것을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A와 B가 비슷한 영화를 좋아한다면 A가 좋아하는 다른 영화를 B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간의 유사도는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해 계산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아이템의 정보를 몰라도 추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전체 시스템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 전처리를 통해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이후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자 간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보를 기반으로 추천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하나씩 구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판다스는 데이터 처리에 사용되고 numpy는 수치 계산을 담당합니다. c본은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 사용되며 scikit-learn은 유사도 계산에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라이트는 추천 시스템 모델을 구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무비렌즈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무비렌즈는 추천 시스템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개 데이터셋으로 이 데이터셋은 사용자 아이디, 영화 아이디, 그리고 평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만 개 이상의 평점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영화와 시간 정보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실제 추천 시스템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용자가 어떤 영화에 몇 점을 줬는지를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취향을 분석하고 추천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현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판다스를 이용한 데이터 로딩입니다. CSV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를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오게 되면 데이터를 표 형태로 쉽게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사이언스의 시작은 항상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 분석과 모델링 단계에서도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온 이후에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일부를 출력하거나 데이터 타입, 결측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데이터의 전처리 기본 단계이며 실제로 협업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단계입니다. 특히 추천 시스템에서는 데이터의 품질이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는 사용자 아이템 행렬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행렬은 행위, 사용자, 열이, 영화, 그리고 값이 평점으로 구성됩니다. 즉, 각 사용자가 어떤 영화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행렬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추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 행렬을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협업 필터링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측값은 연산을 위해 0으로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평점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행렬은 대부분 값이 비어있는 희소 행렬 구조를 가집니다. 이제 c본을 이용해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평점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사용자가 특정 구간에 몰려 있거나 높은 점수 혹은 낮은 점수를 주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화는 단순히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면 모델 설계 방향도 더 명확해집니다. 시각화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평점 데이터는 특정 값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점이 3에서 4점대에 몰려 있어 추천 모델이 높은 점수 위주로 예측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인기 영화에 평점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추천 결과가 인기 영화 중심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추천 시스템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을 경우 추천 결과도 편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scikit-learn을 이용해 사용자 간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합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이용하여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평점 데이터셋에서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사용자의 취향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슷한 사용자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두 사람이 같은 영화를 좋아하면 유사도가 높아지고 완전히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다면 유사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계산된 유사도를 기반으로 추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추천 시스템은 결국 비슷한 사람 찾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프라이즈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모델링입니다. 여기서는 SVD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SVD는 행렬을 분해하여 사용자와 아이템의 숨겨진 특성을 찾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숨겨진 취향이나 영화의 숨겨진 특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넷플릭스 추천 시스템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전체 데모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후 특정 사용자에 대해 영화 추천을 수행합니다. 즉, 입력, 학습, 추천이라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추천된 영화들이 모두 애니메이션 장르에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해당 사용자의 애니메이션 선호 잠재 요인을 잘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며 특정 사용자에게 높은 예상 평점을 가진 영화들이 추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랜덤이 아니라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된 결과입니다. 즉, 개인 맞춤형 추천이 구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추천 시스템에는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콜드 스타트 문제입니다. 즉, 새로운 사용자나 새로운 영화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추천이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넷플릭스 가입 시 장르 취향을 먼저 묻는 이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희소성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비어있어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기 편향 문제로 일부 인기 콘텐츠에 추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데이터 수집부터 전처리, 분석, 유사도 계산, 그리고 추천 생성까지 전체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사이언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실제 추천 시스템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